안녕하십니까. 오늘 포럼 자장을 맡게 된 UW 부총재 겸 DBS 동아방송 회장 금종예입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제가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시작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고 또 걱정스러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뭐 인구 절벽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지금 이북에서 뭐 핵을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 땅땅 치잖아요. 어쩌면 인구 감소가 핵폭탄보다도 무섭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출산의 문제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진단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포럼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국의 30분 안에 다 끝나라고요? 네.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박사라고 있어요. 인류학자시고요. 인구학자신데 40년이 넘도록 인구에 대해서 연구한 아주 훌륭한 교수가 데이비드 콜먼 박사인데요. 그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 여러분 국가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네. 지금 이 현 시점으로 가다 보면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 여러분 너무너무 충격입니다. 그 날이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콜먼 교수는요, 늘 이렇게 우리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별로 놀라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토록 우리는 오로지 그냥 경제 발전만 위해서 달려왔는데, 경제 발전은 됐지만 얻어진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 대가가 다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줬는데 그 다음에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거, 너무 놀라운 충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280조라는 16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0.68명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와 있는데, 오늘 여기 토론자 선생님들을 통해서 진단해보고 좋은 해법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분당 보통 한 10분? 안 돼,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지태용 회장님께서 굉장히 심각성을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데 PPT 자료를 통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은성 선생님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우리 지회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면서 인구가 감소된다 뭐 토론을 통해서 많이 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은 실질적인 해법을 못 찾았어요. 가장 이제 해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말보다는 행동하는 자세가 있듯이 어떻게 해결 방법이 나오는 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도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민간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 사업입니다. 앞으로 인구 소멸을 대하는 우리 여기 오신 재동포가 답이라는 주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국 재외동포의 수는 약 750만. 갈수록 젊은 층의 재외동포가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세계부동산연맹이 합천군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세계부동산연맹은 재외동포 영입인 유치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다문화 가정의 이민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합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코시티를 제안합니다. 이민자들이 살며 사업하고 터전을 일구며 일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정착 도시, 천년의 문화와 깨끗한 자연에 어우러진 수려한 합천에 조성될 지코시티는 글로벌 비즈니스, 복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맛과 멋이 모인 복합 관광문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합천군 율곡면 인북리 산 13일번지 1원의 건설 예정입니다. 발전하는 합천의 위상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으로 2030년의 완성을 목표로 약 27만 3,700평에 조성됩니다. 이곳은 합천 시민의 문화, 예술, 관광, 교육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재외동포 영입인 희망자와 다문화 가족의 생활형 정착지가 될 것입니다. 세계 6대륙의 문화를 담은 도시, 유럽, 미주, 중화거리와 일본, 동남아, 그리고 한국의 거리가 조성됩니다. 각 나라에 살던 모습 그대로 6개의 도시블록과 3개 광장 등 국제거리를 조성해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도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미국 마을, 캐나다 마을, 멕시코 마을과 같은 남미 마을들로 해외 사람들 모습 그대로 이제 재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관광산업 단지가 됨으로써 경제를 같이 연결해서 정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랑스 마을, 영국, 독일, 스페인, 그리스 등의 유럽 블록, 그리고 네덜란드 마을 블록들이 조성됩니다. 아시아 마을 블록은 한국 전통 마을을 비롯한 일본, 중화, 몽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마을 블록이 들어서게 됩니다. 중앙의 세계광장에 다다르면 국제화된 지코시티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세계인이 방문하는 축제의 도시이며 스타트업 클러스터가 있는 지식 기반의 스마트 도시이자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국적 43개 언어가 통용되는 국제 교육 도시, 해외 유수 명문대 학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인재 육성이 가능합니다.
해외 유학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것입니다. 건강한 의료복지 시스템과 재능 공유,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지방 소멸은 물론 사회를 완전히 재구성해야 할 필요까지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그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약속은 합천 지코시티에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합천 지코시티의 총 사업비는 9,872억 원입니다. 이미 5,500억의 투자 의향서가 체결되었고 국내 불지의 금융과도 협력합니다. 지코시티 건설은 인구 절벽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며 국토균형 발전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 융합문화복지도시와 국제복합도시 지코시티가 함께 조성하는 시범도시, 대한민국 최초 합천 특성화 도시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네,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대가 되시죠? 근데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뭐 위기 하지만 말로만 위기를 느끼는 거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아쉬운 게 오늘도 마치 국정감사가 시작이 돼서 하긴 한데 입법을 제안하고 이런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그 지방 소멸, 인구 소멸에 관련된 정책 대한 저런 마스터 플랜을 보면 아마 금방 실천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한 명도 국회의원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동안 애써 오시는 지태용 회장님 이렇게 좀 멋진 플랜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재동포의 이주와 정착이 인구 소멸의 정답이다. 예,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지태용 회장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어서 멀리서 오셨어요. 미국을 대표해서 이은성 선생님 박사님 오셨는데요. 인구 감소로 작아지는 대한민국, 재외동포와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아젠다로 좋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간 지 거의 50년이 돼 갑니다. 또 남편 목사님과 더불어 선교 목사로 한국의 봄, 가을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교회 집회나 신앙적인 거, 또 여러 가지 미래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일목을 담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여성 대회를 통해서 회장님으로부터 이런 아젠다에 대한 토론의 내용을 제가 받고 이 얘기를 사실 뭐 이런 얘기를 저에게 부탁해 오셨다는 것보다도 우리 누구나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아마 피부로 닦고 있으셨을 거예요. 전철 같은 거 타면 어린아이들 안 보이잖아요.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를 내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만 보면 눈이 다 이렇게 커져가면서 너무너무 귀엽다고 어쩔 줄은 몰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번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이 대표님께서 총재님이 부탁해 오신 이 아젠다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눈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제가 잠깐 간략한 글을 여기 페이지에다 64페이지에다 쓰긴 썼지만 오늘 그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해외 동포들이 우리 한국에 유치하는 그러한 그 드라마틱한 그 드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그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 생각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다가 이야기한 내용은 첫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75개의 나라에 가서 지금 다 살고 있는데 그때는 가난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간 사람들을 오히려 나라를 배신하고 나간 것처럼 굉장히 우리 그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던 것이 우리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오히려 나가서 우리나라를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강성하지 못했을 때에 해외 나가서 사는 교포들의 삶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저희 남편 목사님과 더불어 저희가 한 일도 뭐냐면 영어 못하죠. 문화 충격 속에 꼼짝 못하죠. 뭐 어디 가서라든지 병원에서도 제대로 대우도 못 받지. 이런 사람들을 우는 눈물 속에 함께하면서 아기 낳아 병원에 갔을 때 받는 고통 이런 것들을 통역해가면서 그들을 학교에 입학시켜가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면요 화장실에 아이들이 교실에 가지 않고 무서워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오줌 싸고 있고 그럼 학교에서 연락 오면 엄마가 아빠가 갈 수가 없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또 우리 내외가 달려갑니다. 이런 해외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여기다 서제션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을 다시 역이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여러분 아시지요? 알리아 정책이라고 이민 정책. 그 사람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자기의 나라 국민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할 때는 그 나라 사람들로 러시아면 러시아 사람들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그 정기적인 3년인가 몇 개월의 기간 6개월인가 어떤 그 기관에다가 그 사람들을 오게 해서 자기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들을 다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으로서의 사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러나 이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정착촌을 만들어서 저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삶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직접 그 알리하는 일도 제가 선교일로서의 돕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제결혼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녀를 생산케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오픈해서 이중국적제를 좀 더 광범위하게 열어주시면 저부터도 지금 이중국적으로 있습니다만은 이중국적을 해주면 외국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배운 모든 것들을 함께 하나의 같은 백성으로 도울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못 살지 않잖아요. 오면 나가기 싫어할 것 같아요. 특히 K-팝 같은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여기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근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이중국적제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생깁니다. 저는 저희 남편과 목회를 하면서 한 거의 47년의 목회를 해오는 가운데서 아들만 5을 두었습니다. 딸이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큰아들은 영어로만 하는 목회를 명동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은 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어 목회의 그 시니어 패스터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내실에 한국에 나와서 봉사를 하다가 현재 이제 한 아들 하나만 뮤지컬 감독하는 아들만 샹하이에 가서 지금 그 뮤지컬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사를 갔고요. 나머지 3아들은 지금 이 한국에 현재 여기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한 아들만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3아들 중에 하나는 또 연예계에 하나 있으면서 재외동포청이 이번에 생겼잖아요. 그 재외동포청에서 이민간 자녀들에 대한 고뇌와 그들이 겪었던 것과 또 한국에 와서 살면서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한 그것들을 아마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해서인지 하여튼 우리 아들이 이름이 팀인데요. 디모데라는 이름, 원명입니다. 자기 이름. 그 아이를 모델로 해서 5부작 영상을 해서 15분씩 해서 재외동포청에서 얼마 전에 방영을 했어요.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봉사하면서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와서 그렇게 뭐 애국자로 가르칠 새도 없었는데 어쩔 수 없나 봐요. 피가. 우리나라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가 해줬던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왜 지난날엔 몰랐지? 그러면서 엄마 김치가 너무 맛있어. 냉면이 너무 좋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넓게 하셔서 그 제외 그 동포들을 이중국적을 해서 이들이 와서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도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이 부모로부터 받아서 그런지 정말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애국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감동을 하는데 좀 그런 정책을 세워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매우 좋은 정책 제안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홈커밍, 그죠? 그러니까 1세대 말고 2세대, 3세대, 4세대 가면서 부모의 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이 부모의 나라인데도 이렇게 뿌리를 찾지 못하는 차세대들,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제시를 해서 엄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찾아와서 정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제도가 필요한데, 아직 이종국적이 법제화되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포럼을 하는 이유도 그런 좋은 정책 제안을 통해서 입안하고 국회에서 입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포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좋은 정책들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아까 이인선 여성가족부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채택한 건의서를 좀 드려서 법안으로 입안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신 이은성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자는요, 뉴질랜드에서 오셨어요. 아까 코리안 윌스, 예, 예쁜 따님하고 오셨는데 병경숙 우리 회장님께서 좋은 또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질랜드 동포이고요. 변경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우리 여성회에서 이여정 총재님, 박세영 사무총장님, 우리 금동유 박사님, 또 여러 임원분들 다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나누셔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까 이 책을 보니까 변경수 그 원고를 보냈는데 뉴질랜드 동포라고 써있지 않고 체코, 우즈베키스탄, 체코 이렇게 써 있어서 조금 놀랐는데, 저는 항상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우즈베키스탄에 가본 적이 없고 체코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 또한 어떤 인연이 되라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주제의 발표가 인구 감소로 작아지는 대한민국, 재동포와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뭐 제가 어떻게 큰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제 선에서 제가 하고 있는 작은 선에서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일,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을 좀 비교해 가면서요. 저는 44년 전에 영국인 남편을 따라서 이민을 갔고 가서 웰링턴 수도 로아트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그때 10년 동안 한국 여자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 사람도 거의 없었고 저희 가족을 10년 동안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 도저히 뉴질랜드에서 못 살겠다, 난 정말로 도로 한국에 돌아갈 거야, 그렇게 좀 울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첫 아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동화책 이솝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났는데, 만약에 내가 한국에 가면 우리 남편이 또 재혼을 하면 서양 여자 노랑머리 독한 계모가 들어와서 너네 엄마는 한국에 갔어, 그러고 막 마구 때리고 구박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제가 우스운, 참 철없는 생각이었을까요.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가고 나면 어떻게 우리 아들 혼자 살까? 그러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 형제를 조금 더 두면 되겠구나, 내가 없어도 자기네끼리 의지하고 살겠지, 이렇게 철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참 몸이 약해서 여러 번의 수술을 하고 거의 죽을 정도가 되니까 의사가 당신은 절대로 하나 이상을 줄 수 없는 그렇게 허약한 상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아들을 애롭게 키우고 싶을 수가 없어, 내가 가더라도 얘가 저기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먹고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문화인이 아니고 무식하다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또 한국인 뭐 어떤 모임에서 식사 초대를 할 때 물씬 내는 식구들이 너무 많아서 고아원 같아서 안 돼 그러고 저희를 빼기도 했어요. 아무튼 제가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 10년, 20년, 30년이 이제 흐르고 나니 그 제 철없던 생각이, 이제는 아이들이 4명이 다 자라서 다 결혼을 했고, 결국은 사람이 하나보다는 둘이 낳고, 둘보다는 셋이 낳고, 셋보다는 넷이 낳고, 우리 박사님은 5. 그러면 이건 한 일개 개인의 얘기지만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를 생각을 해보니 우리 개개인이 실천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좀 뉴질랜드를 좀 비교해 보자면, 뉴질랜드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고 500만 정도 인구밖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동양에는 한 70만 정도이고 거기 한국에는 3만 5천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선거를 할 때나 어떤 큰 그 정책 포럼 이런 걸 할 때 우리의 목소리는 굉장히 미약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리비아고가 세계 골프를 1등하고 막 해도 굉장히 미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든 한국에 살든 그 인구수의 인구 파워란 대단하다. 인구 파워는 어쩔 수 못해요. 저는 저희 남편 유업으로 그 시니어 클럽을 운영을 하는데 중국인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인보다 중국인은 몇 배가 되는데 어떤 문제를 따질 때 우리가 오라도 정부에서는 인구가 많은 쪽에 손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구 밀도는 중요하구나. 그럼 어떻게 이 인구 증가를, 우리가 인구 감소를 대처해가면서 살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뭐 우리 박사님들, 우리 좋은 연사 선생님들 이중국적 확대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고, 그건 한국 정부가 앞으로 해나갈 문제들이죠. 경제적 협력을 한다든지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하면 또 해외 동포들을 유치한다든지 앞으로 많이 또 발전이 되겠지만, 뉴질랜드 정책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하자면, 옛날에는 뉴질랜드도 바이컬처에서 영국인과 원주민 마오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그 뒤로 많은 이민자들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200여 민족이 넘게 사는데, 이제 다민족 정책의 예를 조금 들어보자면 멀티컬처럴 소사이티죠. 이민문을 1990년대 개방을 하면서 언어, 문화, 간습 이런 분류로 각가지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한국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충돌로 많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저는 이제 저희 남편과 너무 다른 문화권에서 수천 번을 싸움을 했고, 제 주장에 수천 번, 수만 번을 싸우면서 막 예방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면역이 됐잖아요. 그때 그 민족 간에 많은 그 충돌, 엑스트림 그룹끼리 충돌이 왔을 때 저는 이때다,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법정이나 경찰서, 교육부, 공공 호스피탈 이런 각 곳을 다니면서 문화 충돌을 하는데 제가 많은 협력을 하게 되는 일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한국이 어느 분 말은 인종차별이 의외로 좀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 이제 좀 해외 동포들도 받아들이고 이런 다민족 정책들을 앞으로 점점 펼쳐나가게 되면 제가 겪었던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리고 이 다민족의 자녀들, 해외 동포들이 다음 차세대들은 아마도 또 그 갈등을 느낄 것 같고, 또 특히 티네이저가 됐을 때, 그랬을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어른들이 아니면 각 기관들이 아마 거기에 저런 어떤 그 대응을 하는 어떤 구조 체제나 또 개개인의 그 이해도도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또 뉴질랜드에서는 우리가 같이 살지만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한국인들 그 재외동포 자녀들한테도 너희 나라 말, 너희 관습 잊어먹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존중을 해주고 그 굉장히 인카레지해요. 그냥 영어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지만 다시 뉴질랜드 가서 다시 유아교육 공부를 다시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원주민이 마오리고 나도 마오리 문화를 배워야 그래야 그들과 같이 소통을 조금이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한국 가서 무슨 마오리 언어를 해 이렇게 좀 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배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같이 배려함으로써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는 걸 마오리 말로 기아오라, 기어서 오라가 아니고 기아오라, 사랑합니다, 아로하.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제 발행한 개인 책도 있는데 제 제목을 My Life Zone 아오테아로아, 아오테아라는 소리는 길고 하얀 구름의 땅 뉴질랜드라는 뜻입니다. 마오리 말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한국전쟁 참전국 기념사업회, 약자로 하면 UNPK라는 단체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만 공부했던 6.25 전쟁,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6.25 전쟁에 듣고 막 이랬는데 좀 더 우리 옛날 역사를 좀 알아야 우리 미래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UNPK의 뉴질랜드 지회장을 맡게 되면서 지난번에 6월달에 부산 유엔 묘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 말을 할 땐 소름이 끼치는데 뉴질랜드 군인들이 15살, 17세 때 그 어린 나이에 한국을 돕기 위해서 참전을 했고 그 사람들이 전쟁에 죽었더라고요. 그 4,000명 이상이 참전했는데 죽은 사람들이 한 45명 더 이상 죽었는데 뉴질랜드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이 역사를 알아야 되겠구나. 정말 그걸 느끼면서 제가 이제 돌아가서 그러면 늦었지만 아니면 지금이라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고마움으로 제가 이제 유엔 묘지에 그러니까 유엔 군인들과 뉴질랜드 군인들을 추모하는 그 벤치 모금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 95세 된 이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감동을 하더라고요. 나는 한국에 갈 수 없지만 내가 못 가더라도 빨리 해라 막 이런 말씀을 해요. 한국이란 나라는 항상 자기네 죽을 때까지 못 잊는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에 그 모금 운동을 해서 다음 주쯤 아마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하는데 뭐 뉴질랜드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 하겠지만 결국은 한국인 피가 섞이지 않았더라도 아니면 국제 결혼을 했더라도 우리가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은 다 우리의 네트워크가 넓혀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의 그 참전용사들의 정정손자예요. 이 사람들을 좀 더 한국을 알리고 한국을 좀 방문할 기회를 주고 그걸 앞으로 제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 다음 달에는 4명을 이미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장학금을 주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 한국인 피가 안 섞여도 우리의 우방 국가가 되고 한국의 지역이 넓히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주제는 그냥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가서 큰 법을 금방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소시민으로 사시는 일이었고 인구 감소라는 이 위기를 기회를 전환해서 재외동포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한국에 있지만 우리의 날개는 우리 총리님 말씀대로 우리의 날개는 재외동포와 함께 더 높이 세계 속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구구절절히 인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G2 하면서 감히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많은 것도 있지만 저는 결국은 인구 전쟁이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방 경기도 의원을 2번을 했거든요. 투표로 당선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특별시가 큰 것 같지만 예산이 경기도가 더 많고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게 바로 경쟁력이고요. 이렇게 지금 앉아있을 때도 예를 들면 도지사나 서울시 특별시장이 어떤 정책 간담회를 할 때 그냥 앉고 싶은 대로 앉지 않아요. 어떤 순서로 앉을까요, 여러분? 인구 많고 오케이. 인구 많은 순서대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인데요.
이제 100만 도시입니다. 100만이 넘었어요. 굉장히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됐는데 그러면 31개의 경기도가 있는데 시군 중에 6번째 서열이 화성시장이 6번째 앉아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 뉴질랜드에서 금방 발표를 해주셨던 우리 병경 선생님처럼 인구에 대한 소중함, 인구에 대한 경쟁력을 이렇게 많이 어필을 해주셨는데 정말 꼭 필요하고 인구가 정말 국가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절하게 호소한 그리고 여기 발표자에 보면 내용이 이제 뉴질랜드의 다문화 정책이라는 그런 정책의 사례를 들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번경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인구가 경쟁력입니다. 인구가. 그리고 다음에 토론하실 선생님은 체코에서 오셨어요. 체코에서 오셨는데 글로리아 김 우리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선교사님이신데 인구 대국 정책이라는 아젠다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실수로 거기에 뭐 우즈베키스탄 체코라고 적혀 있었는데 예,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았고 12년 동안 지금 체코에서 거의 20년 살고 있습니다. 접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아젠다를 가지고 저희 가족들과 좀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우리 집에 자녀들이 대부분 이제 MZ 세대니까 같이 대화를 많이 해봤고요. 지난 9월달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 체코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와 경쟁에서 우선 협정 대상자로 체코가 7월 달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원전 체결 완전 수준은 내년 2025년도 3월 달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과 60개 기업과 함께 지난달 9월에 체코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윤 대통령께서 동포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체코 원전, 신규 원전을 비롯하여 두 나라의 유대와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체코 동포 사회의 큰 성장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제 방문단과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을 통해서는 교통 인프라 그러니까 코레이 MOU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진행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의전을 담당을 했었는데 대통령하고 악수까지 했대요. 그리고 눈 맞춤도 했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뭔가 가슴에 막 뜨거움이 막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재외동포 1.5세로서 2세로서 해외 생활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한국의 첨단 산업, 과학 기술, 글로벌 경제 파워로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래서 아주 크게 자존감이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 때문에 제가 그 해외 우리 재외동포청 웹사이트에서 중점 추진 과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차세대 동포 대상으로 한국 방문 프로그램이나 한국 교육 지원 등이 해외 동포 750만 중에서 아주 일부에만 극히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재외동포청은 소외된 동포를 지원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원폭 피해자 그리고 고려인, 사할린 동포 그리고 파독 강부, 파독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생활 32년째인데 제가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에 방금 언급한 그 재외 동포뿐만 아니라
사업 관계로 해외로 파견되었다가 그때 IMF를 당할 때에 부득이하게 그 현지에 정착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 살았을 때도 그러고 체코에서 살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또한 재외동포는 교포 사이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또 해외 선교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들도 어쩌면 소외된 사각지대 동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간 그들의 역할은 선구자로서 한 나라를 개척하고 학생들을 키워내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기업에 붙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키워낸 2세, 3세 후대들은요 TC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hird Culture Kids 제3의 문화 또는 CCK 그러니까 Cross Culture Kids라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민족을 대상으로 성적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자금을 보조해주는 재정 보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제3의 문화를 소유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인재 중에 인재인 TCK 그리고 CCK 재외동포 디아스포라 자녀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처럼 학자금을 보조해주는 재정 보조 장학금 지원이나 전문적인 인턴십을 갖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능별로 인턴십을 밟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곳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구 2,600만, 남한 인구 5,100만, 재외동포 750만 합하면 8,450만 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크게 끌어안고 아낌없는 투자로 인구 대국 정책을 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체코의 대표로 와주신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아주 구체적인 그 토론 발표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대통령들이 공약상으로 재동포청을 설립하겠다 하고 말로 끝났는데 드디어 1년 전에 재동포청이 인천광역시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동포청에서 하는 일들은 가만히 보면 별로 변화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떤 틀을 좀 깨어서 요즘은 정부 부처 간에 옛날에는 뭐 여성가족부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의 일을 한다든지 가족의 일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산업산업분들 아니면 과학기술 이런 데서는 자기가 맡겨진 일만 했는데 요즘은 콜라보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융복합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인구 문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만 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파일을 다 나눠가지고 정부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데 모아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창립 11주년 UW 이 창립 기념일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9차 여성 포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 단체에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가지고 재동포청에 가서 이상덕 청장님을 좀 만나서 인구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정책을 좀 제안도 해보고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발표를 통해서 금방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 인구 대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마지막 토론자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 토론자는 아그네스 호주 시드니를 대표해서 오셨죠? 아닌가요? 아, 독일이요. 근데 제가 맨 뒤에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 프로필이 거의 비슷한 게 되게 많이 있어서 궁금했었거든요. 네, 조금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함은 맞으시죠? 아그네스. 이순희 선생님. 네. 이순희 선생님의 좋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일 프랑크에서 온 이순희입니다. 저는 1985년 독일로 유학을 가서 쾰른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다가 남편과 같이 남편을 도와서 우리 신문이라는 것을 하다가 요즘은 유럽에서 하나뿐이 없는 TV 방송 우리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고국에서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더 구체적인 거 무엇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해서 이 인구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자료를 실이 임박해서 아주 학술적으로는 제대로 못했지만 나름 좀 준비해서 썼습니다. 책자에 100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발표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 주제가 인구 감소로 작아지는 대한민국, 재해동포와 더 큰 대한민국인데 우선 뒤에 거 재해동포와 더 큰 대한민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테마가 바로 우리 세계 한인 여성협회의 모토와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한인 여성협회는 항상 재외동포들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두고 해결해 주려 노력하면서 해외 동포들의 권익 신장은 물론 해외 동포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한국으로 재외동포들을 불러들여 포럼을 개최하고 고국의 문화를 탐방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해외 한인 여성들의 교류와 단결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도 그런 취지에서 비롯된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이효정 회장님과 박세영 사무국장님, 고문과 자문위원 여러분 등 모든 세계 한인 여성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인구 감소로 작아지는 대한민국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1985년 귤츠부르크 대학에서 그 어학 코스를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테마가 독일의 인구는 2030년이 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그때는 언론에서 그 문제를 엄청 다뤄져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독일은 이 인구 소멸 그 감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해서 지금은 1.45입니다. 출산율이. 대한민국은 2023년 통계가 0.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출생률이 독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2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언론에서는 이렇게 떠들지만 정말 그렇게 절박한가? 국민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뭐 국회가 지금 뭐 돌아가고 있는데도 무슨 아무런 어떤 이런 거에 관해서 연구를 한다든가 무슨 발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독일에서 많은 그 정책을 내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복한 그 정책들은 첫째는 육아 환경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그 출생 수당서부터 또 무슨 육아 휴직 등 많은 어떤 이런 혜택을 주어서 출산을 장려했고, 두 번째로는 인구 유입입니다. 해외 인구를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들여서 그 인구를 보충했고, 세 번째가 독일 연방의회에서 입법 활동이 활발했다는 겁니다. 무슨 어떻게 하면 이 인구 감소를 줄일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다 해결이 완전히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그 출산율 감소는 점점 늘어갈 것으로 보는데, 한국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그 조영태 교수님은, 그리고 다른 학자분들도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수도에 너무 인구가 과밀해서 빚어지는 문제이므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건 엄청 큰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저는 작은 문제, 하나라도 실천이 가능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한국에 가끔 들어올 때마다 세심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개선하면 될 문제가 뭐가 있을까 봤는데, 육아 환경이 아직도 참 독일에 비하면 엄청 뒤떨어지는데, 첫째, 유모차를 볼 수가 없어요. 전차고 기차고 버스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어디서 봤는데, 이 버스가 독일은 좀 커요. 크고 튼튼한데 여기는 버스도 작은데 그 유모차를 하나 태워는 이게 유모차가 하나 이제 있는데, 이 유모차가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이 유모차가 흔들리니까 엄마가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주변에 자꾸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우선 저는 아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버스고 기차고 어디고 타면은 거기에 유모차 실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실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런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저는 주장하는 게, 일단 한국에서 이 유모차를, 휠체어나 유모차를 탈 수 있는 거를 기차고 버스에 그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일은 유치원서부터 뭐 대학까지, 대학원까지 다 무상교육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여기 한국에 와서 왜 애기들을 안 낳느냐? 그러면 집 문제와 그 학비 문제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감당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도 이 무상교육을 하면 좀 무상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엄마가 편안하게 아기를 낳아야 될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분의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마음이 들고, 이 아기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 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또 제가 중요한 자료를 봤습니다.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 군, 구에서 23군데의 산부인과 의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아기를 갖기 전부터 아기를 낳아서까지 이 산부인과가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군의군이란 그 경북 군의군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23,000 인구가 23,000이 넘어요. 24,000 이런데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모차를 실을 데가 없다는 거, 산부인과 의사가 시군구에서 22개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이 환경이 열악하냐를 이거를 반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더 좋은 정책보다 이 엄마들이나 여성들이 그런 것을 자꾸 요청하고 해서 우선은 이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 좀 더 정말 국회에서도 그 독일처럼 이 나라가 흥하냐 망하냐의 이 절박한 환경에서 좀 더 국회에서도 제1 어떤 사안으로 여겨서 여기에다가 좀 더 정책 입안 이런 거를 해서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좀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수민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긴 원고를 보내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발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아마 제도적인 거에 포커싱을 맞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구 감소하기 때문에 절박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구가 경쟁력인데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투자라는 것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성과 없는 투자에 280조라는 어마무시한 16년간에 쏟아부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작년에는 0.78에서 올해는 0.68로 떨어지는 그런 아주 악순환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처럼 제도적으로 이게 입법화되지 않는 한은요 쉽지 않아요. 사교육비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좋은 정책을 좋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프랑스가 지금 가장 많은 아이를 낳는 국가로 대표적인 국가거든요. 근데 그냥 갑자기 프랑스가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 누가 키워줘요? 국가가 책임져 줘야 돼요. 충분한 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한민국도 머지않아서 아이를 마음 놓고 출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성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 시켜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리 이순희 마지막 토론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수고했다는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께서 영국 군의군에서 하고 있다고 영국 군의군이 아니고요. 군의군이 대구시로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군의군입니다. 네. 네. 대구시인데, 네네. 예, 지역이 여기 대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조금 전달하는 과정에서 영국 군의군이라는 네네네. 네,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의 그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이 나 이게 좀 궁금한 게 있다. 또 발표하신 선생님께 또 이렇게 지목을 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우리가 5시간 마감 시간이거든요. 잠깐 한두 명 정도만 이렇게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사실은 오늘 프로그램에 조명희 먼저 국회의원님께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마 그분이 재선이 됐으면 아마 좀 인구 절벽을 제도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아쉽게도 국회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선 우리 가족 여성위원장님께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법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계신가요? 네, 저 맨 뒤에 계시는 선생님. 네. 저는 글로리아 김 선생님. 글로리아. 또 변경숙 우리 뉴질랜드 UNPK 회장님하고 두 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전쟁 참전국 기념사업회 뉴질랜드 지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한국전쟁에서 참전했던 나라의 참전 용사들 후손들이 지금 2천만이 넘었습니다. 후손들이. 그러면 후손들이 앞으로 일대가 아까 증손까지 말씀하셨는데 손자진에서 증손까지 가면 8천만 명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참전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 한국어를 배우랍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렇게 같이 정책할 수 있게 하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감사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1 동포청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씨가 몇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전에 한 300개 정도 되는 성씨가 지금 현재 지난해 따졌을 때 성씨가 4,000개가 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가 됐다는 얘기고 우리 한국이 백이민족이다, 단일민족이다 이건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든 다문화 민족이 그 자체가 우리 한국 민족으로 다 같이 안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민족 자체가 너무나 배타적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는 정책, 후손을 위한 정책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은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 가족을 어떻게 우리가 흡수하고 그분들이 이 나라를 살아가게 만드느냐. 근데 그분들 너무 배타적이어서 마치 지금도 그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안고 가야 되고 그 사람들 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해서 인구 정책은 그 부분도 한 가지 큰 힘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특별히 답변 들으실 이유는 없으시겠죠? 정책을. 예, 답변 없습니다. 네, 제가 그럼 참고로 어차피 제가 자장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지방자치에서 하는 법규가 있고요. 정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문화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안에. 다문화 정책은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제가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좀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보면 다문화가 사실은 애국하고 있잖아. 아이를 출산은 거의 다 지금 다문화 가족에서 아이 출산율이 높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데 다문화 정책의 예산을 살펴보면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뒤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다문화 정책을 잘 유용하게 활용하면 인구를 증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우리 국민으로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문화 가족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정책 입안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예산의 투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여러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한 30-40년 전 이야기인데 우리 출산 문제에 대해서 둘 만나 잘 기르자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다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잘났자.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한 것이요.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요?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의 인구의 절벽 벼랑 끝에 서 있거든요. 3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여성 한인협회에서 이런 걸 우리가 아젠다로 삼아서 다른 단체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가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큰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이호정 총재님을 비롯해서 임원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세계 여성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만 더, 네, 목사님, 한 목사님, 네. 참 기가 막힌 이야기, 가장 중요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저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전에 제시하신 그 다문화 문제. 상황은 다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국 국민은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다. 다문화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국 사회를 망칠 수 있는 암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좀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다문화, 특별히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레이셜 레컨실레이션이 33년 동안을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미국도 이 문제 때문에 백인과 흑인의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있고, 문제 터질 때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걸 다루면서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배타적이고 인종차별하는 성향이 너무 노골적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하나 더 언급하고 싶고, 사실 인연을 따르면 지난번에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만 여기 한국전에서 태어난 이제 미군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백인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좀 덜한데, 흑인하고 이 한국 분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 혼혈아들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왕따를 당하는지, 분명히 한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지만 군인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이 다문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 인구 정책을 불리는 것에 앞서서 한국인의 그 마음이 정체성부터 확립이 구성돼야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국가의 정체성이 부실된 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화되려고 할 때에 세계화 시민으로서 가지는 국제적인 감각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텐데, 그 교육이 아직 부재되어 있는 형편. 특별히 또 우리 월남전을 겪었는데, 월남전에 우리가 남아있는 그 소위 한국 군인들이 뿌려놓은 씨들, 월남에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 거기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한국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제 아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들이 5인데 저는 적어도 아들 5 가운데에서 후손들이 한 15명은 나올 줄 알았어요, 쉽게. 그런데 지금 5명 아들 가운데 제가 손자, 손녀들이 9명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늘 강조하는 것이 무조건 셋은 나라. 최소한도 한 가족에 아이들은 3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둘만 나면, 특별히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둘만 나니까 둘 다 성격이 강해져가지고 저잘난 맛을 살더라고요. 근데 셋째 놈이 하나 생기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인간관계가 형성되더라고요. 그 옛날 어른들이 셋째 딸은 보지도 말고 데려가라는 말이 이제 와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 가족의 최소한 가족 구성에 있어서의 자녀 숫자는 셋이 적당한 수다. 셋 이상은 나야 된다. 그게 이제 제 주장인데 이 아이들이 둘만 낳고는 못 낳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30이 넘어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30이 훨씬 넘어서 거의 40대 가까이 돼서 이 아이들을 출산하려고 하니까 지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한국에서 어떤 좀 풍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냐면 20대, 30 전에 결혼하는 풍습을 어떤 방법이든지 이거 문화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풍조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그때 좀 결혼해서 출산율을 많이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아까 좋은 그 글로벌 시리 구상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그러나 2세 아이들이 국제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 현재 이중국적 하는 나이가 65세이기 때문에 노인들만 들어와요. 근데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인재도 영입이 되고 자유롭게 해야 할 텐데 그것도 역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국 동포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있어서 그 젊은 아이들한테 만약에 이중국적을 주면 무슨 특별 대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그걸 65세로 좀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걸 버려서 하루속히 한국 정부에서 누구든지 젊었을 때에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아마 인구 정책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좀 이왕 열을 바에야 어차피 이중국적이라면 어느 한 살 됐든 두 살 됐든 누구든지 이중국적 가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줄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야 할 텐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짜요. 잘 될 때는 동포지만 잘 안 될 때는 똥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마음을 넓힐 수 있게 네, 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우리 그 뉴질랜드에서 오셨던 그 선생님이 한 말씀 간단하게만 한 말씀 해주시고 그들 총평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명희 의원님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총평은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금방 1분이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실질적인 얘기를 짧게 할게요. 지난달에 제가 그 이중국적을 받으러 와라 그래서 왔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이중국적다. 그 대신 아무것도 한국어로 다 말하지 마.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지 제가 놀랐어요. 그러나 뭐 나도 텍스 받지 않는 이상 뭐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이러고 진행을 했는데 그 이중국적 그 프로세싱 하는 과정에서 제가 깨닫게 됐는데 정말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한국 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16년, 17년째 살고 있고 결혼도 한국 아가씨랑 했고 자녀를 둘러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저보고 세대주를 선택해라 그래서 세대주나 우리 아들 큰아들이 살고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했더니 당신 아들은 외국인이니까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 차별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세대주를 정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한국 사람이면 며느리 밑으로 나가지 아들 앞으로는 못 갑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한국은 차별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텍스 바치고 사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는 정말 저는 마음이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슬퍼서 제가 돌아갔었어요. 이 얘기만 합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제9차 세계 한인 여성대회 정책 포럼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 인구 감소로 작아지는 대한민국, 재동포와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좋은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 선생님과 또 주제 발표자 선생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장례 정리 후에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아주 멋진 공중 한복 패션쇼가 아주 눈부시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구경하시고 가면 오늘 성공하시는 겁니다.